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네, 시간 없으니까 빠르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기업기술가치평가의 황영재 주임입니다. 먼저 오늘 웹 세미나 웹 3.0을 통한 기반해서 메타버스 응용을 위한 NFT 가치 개발과 가치 평가 특강으로 수강을 신청하신 분들께 감사를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한국기업기술가치평가협회는 가치평가 기준을 구축하고 있고 가치평가 및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교육 과정을 통해서 전문가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웹 세미나를 주최해 주신 이근호 박사님께 감사함 표하고요. 바로 시간이 많이 지체돼 가지고 바로 오늘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이게 오랫동안 좀 기다리셨는데 초기에 들어오신 분들이 좀 여러 분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좀 기다렸는데 제가 강의는 진짜 제 시간에 친석하게 할 수 있어가지고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제 스크린을 쉐어해서 제 오늘 강의 내용에 대한 거를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스크린은 잘 보이시죠? 예. 제가 잠깐만요. 제가 그러면 이거를 전체 슬라이드 모드로 해서 한번 예.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여기 다 제목에 있듯이 이제 웹3에 대한 거, 그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한 메타버스 응용을 위한 이제 NFT, 그다음에 특히 이제 NFT에 대해서 이제 가치 개발과 가치 평가라는 거를 이제 주요 주제로 해서 할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이제 미국의 테크 IPM이라고 하는 이제 기술 인큐베이션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 전략, 그다음에 사업 전략 관련된 이제 컨설팅 회사의 대표로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공계 쪽에 박사학위를 받고 그다음에 경영 쪽도 이제 좀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로스쿨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오늘 여기 오시는 분들의 다양한 이제 배경이나 이런 것들 이제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이제 한국의 대학교 교수로도 있었고요. 그리고 산학협력당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이제 그쪽에도 제가 좀 많이 알고요. 제가 주로 하는 거는 이제 대학교보다는 이제 일반 기업에 컨설팅을 하고 기업과 같이 이제 새로운 신기술 개발이라든가 사업 개발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허법인이나 이런 데 제가 또 미국 특허 변호사이고 뉴욕주 변호사이기도 해서 제가 오늘 주제하고 관련된 특허를 저는 이제 제 자체가 이게 개발자이기 때문에 제가 인벤터가 돼서 특허도 출원하고 최근에 상당히 많은 특허들도 출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인 라이센싱 전문가는 CLP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제 산학 협력단에 계신 분들이라면은 아실 수 있는 이거는 이제 주로 미국에 있는 미국의 그러니까 산학협력단에 있는 분들이 주로 따는 자격증인데요. 이거는 이제 미국의 이제 Office of Licensing and Technology Transfer라고 하는 그런 미국의 모든 대학의 그런 조직이 있거든요. 이제 기능은 한국의 이제 산학협력단하고 비슷하고요. 여기에 있는 이 라이센싱 기술 이전 전문가들이 이제 따는 공인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따는 공인 라이센싱 전문가, 제가 이제 그 전문가이기도 하고 또 한국에 지금 오늘 주최하고 있는 이제 한국의 KV에서 얘기하는 기업기술가치 평가사, 제가 딴 게 아마 2000년대 초반이니까 굉장히 한 20년도 넘었죠. 그래서 굉장히 초기 멤버이기도 하고 초기에 여기 계신 분들하고 굉장히 많은 얘기도 나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이제 CBA 과정은 아시겠지만 이제 원래 CBA가 되려면 미국의 공인 회계사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CPA가 돼야지만 CBA가 돼. 저는 이제 CPA는 아니니까 그냥 과정만 한국에서 이 과정을 이수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은 좀 알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들어오시는 그 분들의 굉장히 제가 어느 정도는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거가 이제 제가 아마 오늘 강의하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듣는 데 있어서 좀 강점이 되지 않을까. 다른 어떤 이러한 유사한 강의들이나 이런 세미나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저의 어떤 백그라운드나 경력이나 이런 전문성이 오늘 오시는 분들하고도 잘 맞고, 그 다음에 이제 KV의 어떤
취지하고도 잘 맞는 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제 거는 이제 저에 대한 전반적인 뭐 프로파일은 제가 뭐 박사학위 받고 한 30년 동안 IT 뭐 디지털 분야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커넥션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링크드인에 오시면은 제가 뭐 매일 업데이트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에 제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모든 뭐 이 세미나나 이런 관련된 것들을 이제 유튜브에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광범위한 그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뭐 2시간에 뭐 이거를 커버한다는 거는 이제 뭐 그건 이제 제가 아주 그냥 가장 핵심적인 것만 설명을 드릴 건데, 사실 이제 이거를 하는 거의 취지를 말씀드리자고 하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런 교육을 그러니까 이러한 그러니까 주제 자체가 굉장히 핫토픽이잖아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전 세계적으로 메타버스, 웹3, NFT 이거 뭐 전체적으로 뭐 이쪽 분야에 계신 분들, 특히 이제 뭐 하이텍 분야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뭐 다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뭐 굉장히 관심을 갖는 분야이기도 해서 뭐 한국에도 굉장히 많은 세미나 교육도 있고, 저도 이런 교육을 해달라고 많은 요청을 받은데 제가 다 거절을 했거든요. 이제 거절한 이유는 이제 저는 뭐 이거 교육을 해가지고 뭔가를 뭐 교육 전문으로 뭐 제가 뭐 교수도 하고 했었지만 이걸 교육을 해서 뭔가를 얻고자 하는 거는 없고요. 다만 이제 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분야의 여러분들하고의 어떤 제가 습득한 실무 경험.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른 분들하고 다른 거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컨설팅 하면서 기업하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특허도 내고 개발도 하고 플랫폼도 개발하고 비즈니스도 개발하고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이거를 주관하시는 그 기관의 특성, 이것도 저하고 좀 코드가 맞아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서로가 뭔가 이쪽에 관련된 일들을 하는 사람들하고의 접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이면 좋겠다고 생각하다가 마침 또 이렇게 이 KVA하고 이렇게 관계가 돼서 한번 오늘은 그러한 거를 타진하는 그러한 어떤 시험적인 과정이다. 그래서 제가 어떤 거를 의도하고 있다라는 거를, 제 교육은 어떤 거를 의도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이 고급 과정에 가면은 이 다른 데서는 아마 이런 얘기들을 들을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거를 다루려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백그라운드가 여기 뭐 가치개발, 가치평가, 지식재산, 뭐 수익화, 여기면 리가, 로도 알아야, 특허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가치평가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기술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여러 명의 강사를 두고 하셔야 되겠지만, 저의 입장에서는 뭐 그냥 저의 장점이라면 어쨌거나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제가 이거를 다 거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제가 이런 것들을 다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이 커버하는 거의 장점은 컨시스턴트한 거죠. 뭔가 다른 거 분야하고의 맥락을 전부 다 이어줄 수 있다라는 거고, 단점은 제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커버를 못할 수 있다라는 거, 장단점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기본적으로 저의 의도는 뭐냐면은, 저는 이제 교육을 통해 가지고 지식의 전달, 이거가 목적이 아니고 이 지식을 갖고 실제 활용해서 뭐 산학협력단이 됐든 뭐 기업이 됐든 특허법인이 됐든지 간에 그 목적, 학교면 학교, 뭐 로펌이면 로펌, 아니면은 기업이면 기업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어떤 사업이나 어떤 프로젝트나 그러한 것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실질적인 거에 반영이 될 수 있고, 또 그러한 반영 과정에 저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실제 사례로 제가 실제 지금 하고 있는 한국의 메타버스 패션 스타트업인 페임 유니버스의 이 웹3, 메타버스, NFT 이 수익화 플랫폼에 대한 거를 실질적으로 갖고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얘기, 제가 같이 하면서 어떤 것들을 제가 이러한 지금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지식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특허도 개발하고 플랫폼도 개발하고 사업도 개발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선생님 죄송한데 예, 지금 대기자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접속이 가능할까요? 예, 부탁드려요. 예, 제가 다 해드렸는데 또 계신가 보군요. 예, 잠깐만요. 예, 제가 지금 여태까지 계신 분들은 다 어드미트 해드렸거든요. 예,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그 커버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적어도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 있다 보고 주로 제가 이런 그 웨비나나 컨설팅하는 기업들이 이제 외국이다 보니까 아까 한국에 있는 기업도 사실 제가 하는 게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들이 거의 다 전부 다 영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일단은 물론 이제 한국에 전문적으로 하게 되면 이제 그 중에 이제 그 꼭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물론 이제 한국적인 그런 그 한국 그 국내적인 상황에 맞춰가지고 이거를 실제로 교환을 만들겠지만 이제 오늘은 그런 거보다는 제가 커버하자는 내용의 전체 난리지 개념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런 어떠한 것들을 좀 알아야겠다라는 거를 했을 때 제가 그냥 추려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 개인적인 견해는 제가 책을 굉장히 많이 읽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교수 출신이다 보니까 또 학자 출신이다 보니까 제가 책을 굉장히 많이 읽어서 웬만한 제 분야에 있는 책들은 거의 미국 책이고 한국 책이고 거의 다 읽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놀란 거는 한국의 NFT 메타버스 웹3에 대한 책 그 출판이 아마존에 가셔가지고 미국이나 외국에 있는 저자들이 쓴 책보다 더 많아요. 이게 굉장히 깜짝 놀랄 얘기인데 특히 NFT 책은요 굉장히 많아요. 저번에 제가 8월 달에 한국에 제가 8월 달에 7월 말에부터 가지고 8월 달에 이제 한국에 갔었는데 서점에 갔더니 NFT 책들이 쌓여 있어가지고 제가 그거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제 이제 그 링크드인에 올렸더니 제 그 지인들이 뭐냐면 내가 전 세계에서 이렇게 한 서점에 NFT 관련된 책을 쌓아오는 데는 전 세계에서 한국 말고는 못 봤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한국의 NFT에 대한 그 굉장히 많은 그러한 그 열심인 거는 확실한 것 같고요. 거기에 관심에 부응해서 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책을 내는 것 같고 메타버스 책도 뭐 무지무지 많아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제가 참고하는 책은 딱 메타버스 책 3권밖에 없거든요. 나머지 책들은 다 가비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메타버스 책 3권 정도 하는데 한국은 뭐 몇십 권이 있더라고요. 웹3도 웹3는 제가 유일하게 외국에 비교할 만한 책들이 별로 없어요. 그 내용이 굉장히 빈약한데 오히려 한국에 있는 책들이 저는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책 적어도 웹3 3.0에 관한 이 웹3에 관한 이 책들은 제가 오히려 한국 책들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들고 NFT 메타버스는 한 1% 제 마음에 드는 책. 제가 오늘 소개하는 책은 제 마음에 드는 책입니다. 컨텐츠가. 그래서 적어도 이런 정도는 알아야지만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뭐 새로운 프로젝트나 새로운 특허나 새로운 뭐 기술이나 새로운 사업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가 추리고 추린 책들만 소개를 드리고 저는 여기 있는 아서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컨텐츠가 그나마 괜찮다. 뭐 제가 읽어도 나한테도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꽤 있구나 하는 책만 소개를 한 거니까 한번 제가 자세히는 제가 설명드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책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주로 보시냐고 하냐면은요. 일단은 지식이 그러니까 이 NFT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거 뭐다라는 거는 이 책들을 통하면은 다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제 강의에서는 이런 것들을 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단순한 지식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책을 읽으시면은 저보다도 더 설명을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읽으시면 될 것 같고 뭐 여기 이런 것처럼 뭐 여기 코인과 토큰 뭐 펀저블 토큰과 뭐 난 펀저블 토큰이 뭐냐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인 거니까 이런 것들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가치평가 무엇을 고려 근데 제가 이제 한국에 있는 책들을 봤을 때 이 가치평가라는 얘기를 하는 책들이 거의 없는데 이제 제가 오늘 소개하는 책은 유일하게 가치평가 얘기가 있어서 제가 선정을 한 거예요. 어느 정도 트렌드를 따라간다. 단순하게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예술 작품 아니면 원숭이 여기 막
BAYC가 하는 이제 PFP 같은 이런 원숭이들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 뭐 민팅하고 뭐 그거를 뭐 해가지고서 뭐 이걸 어떻게 팔고 이런 내용들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 저는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이 비즈니스 그 다음에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시리어스한 이노베이션 R&D 이런 쪽에 관련돼서 하는 것들로 봤을 때에는 이 가치 평가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요 책에서 굉장히 이 좋은 게 뭐냐면 가치 평가에서 가치를 결정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거는 화폐적인 유동성이거든요. 그래서 유동성이나 리퀴디티라는 얘기를 이 책에 썼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 책에 있는 저자는 뭔가 이 분야의 비즈니스를 아는 사람이구나. 그 많은 책들 제가 2, 30권 정도 있는 걸로 아는데 전부 저는 뭐 그냥 그럭저럭. 근데 이 책은 이 저자는 뭔가 유동성이라는 얘기를 얘기한다는 자체는 이 사람 자체가 뭔가 이 분야의 비즈니스를 개발하는데 고민을 하는 사람이구나.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제가 또 좋아했던 건 유틸리티라는 개념. 대부분의 NFT는 유틸리티가 없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디지털 아트, 누가 유명한 뭐 아티스트가 뭐 NFT를 해가지고 뭐 돈을 뭐 엄청나게 받았다. 저기 뭐야 뭐죠 뭐 유명한 무슨 뭐 음악가가 뭐 해가지고 뭐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NFT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메인스트림의 비즈니스가 되기 위해서는 유틸리티라는 거가 유용성 우리 실생활이라든가 비즈니스라는 이런 거에 이제 굉장히 활용이 돼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달았다라는 거에서 뭔가 이 사람 이제 이쪽에 대한 거를 아는 사람이구나.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속 NFT 이 메타버스라는 거와 NFT는 뗄 수가 없는 관계인데 그 관계라는 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차별화된 가치를 지닌 웹3에서 메타버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 사람은 웹3 기반의 메타버스에서 차별화된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NFT라는 거를 도입을 한다라는 거를 아는구나 라는 거고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더 크게는 우리가 메타버스 이코노미라고 하는 거하고 연동을 지어야 된다라는 그 중요성을 이거를 보여주고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이제 가상 부동산에서 활용 같은 것도 이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왜냐하면 NFT라는 것 자체가 제가 뭐 NFT 기본 얘기 설명을 안 할게요. 왜냐하면 NFT라는 것 자체로 그냥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밸류에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게 실물이든 디지털이든 간에 가치를 가지고 있는 엔티티 어떠한 그 실물이나 디지털의 가치를 나타내는 뭔가 엔티티에 대한 디지털 표현이다. 디지털 레프레젠테이션인데 디지털 레프레젠테이션 for the what? 뭘 레프레젠트에 따라가지 NFT의 우리가 얘기하는 그 NFT의 성격이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대부분이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소유권을 얘기한다. 뭐 거기에 대한 유니크한 거를 나타낸다. 뭐 아주 뭐 이런 얘기들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NFT의 그 난 펀저빌이라는概念은 대체 불가라는 건 뭐냐면 이 자체의 유니크한 성격 때문에 다른 거를 대체할 수 없고 우리가 펀저블 토큰처럼 우리가 돈처럼 우리가 100원이다 그러면 이쪽 100원이든 저쪽 100원이든 똑같은 화폐 가치만 있으면 되는데 NFT는 가치만 같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 똑같은 엔티티를 갖는 놈으로만 거래가 가능하다, 대체가 가능하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NFT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서 이게 그 개념을 설명하고 있어서 저는 이제 이거를 읽어본 가치가 충분히 있다. 물론 이제 깊게는 이분들 책을 쓰는 분이시니까 이제 책으로서는 이제 제가 하는 이따 설명할 그런 레벨의 정도 어떤 우리가 이제 딥다이브라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깊이 있게는 못 내려갔지만 적어도 전체적인 구성면에서는 제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NFT의 사업화, NFT의 수익화 이런 거하고 연관돼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담으려고 한 시도가 있다 해서 저는 넘버원 레코멘데이션으로 이 책을 하고요. 이 책은 신간인데 이 책도 굉장히 내용을 굉장히 그 기존에 있는 책들보다는 뭔가 그 아까 첫 번째 책처럼 굉장히 뭔가를 더 전문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쪽 분야에 있는 여러 가지의 현재 메인스트림에서 어떤 일들이 있다. 특히 이제 여기서 똑같이 이제 그 가치 평가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여기 가치 평가 여기 나오는데 이제
이 책에서 그 다루는 내용들 앞에 있는 책에서 다루는 내용들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가치 평가, 그 다음에 가치 개발, 그 다음에 어떤 새로운 산업에서의 얘기, 그 다음에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NFT 유틸리티를 주면 여기 보면 NFT와 유통산업, NFT와 브랜딩, 뭐 NFT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 새로운 산업들에게 유틸리티를 줘서 우리가 할 수 있다. 뭐 하나의 예를 들다 그러면 이제 NFT 유틸리티는 뭐 제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런 거예요. 요즘에 나오는 것처럼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우리가 스타벅스에 와가지고 매장에서 뭐 물건을 사고 뭐 하면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한테 멤버십을 주면서 우리 뭐 한국 같으면 이렇게 도장도 찍어주잖아요. 중국집에서 이 음식 10개 시키면 우리가 보너스 주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커스터머 로열티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자기네들의 고객을 계속 확보하고 계속적인 고객의 만족을 통해 가지고 고객들이 계속해서 자기 서비스를 받게 하고 자기 제품을 사게 하는 걸 이제 전반적으로 로열티 프로그램을 얘기하는데 로열티 프로그램의 어떤 이 패스포트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스타벅스에 가가지고 내가 스타벅스의 어떤 이 고정적인 고객으로서 이 멤버십을 획득하게 되면 NFT를 그 사람한테 주고 이 NFT를 통해 가지고 계속돼서 가치를 창출해서 이 멤버십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하게 하고 다양한 리월드 참여하게 하고 리디머블하게 하고 또 이것들을 또 딴 사람들하고도 거래도 할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의 그 밸류 애디드 이런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이러한 그 멤버십 카드의 역할을 하는 것과 하나의 유틸리티가 되는 거고요. 이 굉장히 미국에서도 트렌드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얘기하는 NFT의 기반의 로열티 이 프로그램의 어떤 새로운 이 혁신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미국의 마케팅이나 유통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하나가 이 기존에 있는 뭐 NFT가 단순하게 무슨 뭐 멍키 사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예술 작품만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산업의 이 비즈니스의 결합이 돼서 NFT가 실질적으로 이러한 그 실질적인 가치, 그 유틸리티 가치를 주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그 굉장히 이 책에서 좀 차별화돼서 쓰려고 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뭐죠? NFT와 웹3. 왜 NFT가 웹3하고 중요한가? 여기 보시면 이제 웹3 제가 또 뭐 특별하게 많이 설명을 안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웹2하고 웹3에서 여기 보시면 이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면 이제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뭐냐면 우리가 정보를 갖다가 연결만 시켜주는 게 정보가 어디 있다라고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것들을 서로가 교환을 하게 해줬죠. 그래서 플랫폼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제 웹3를 가면은 거기에 나오는 모든 거에 대한 이 데이터라든가 밸류라 이런 것들이 지금은 이 센트럴라이즈 그러니까 이런 플랫폼을 제공하는 구글이라든가 메타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이 자기들이 다 가져가는데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데서 우리가 뭐 거기서 수익을 많이 올려 크리에이터들이 거기 가서 수익을 많이 컨텐츠 올려 수익을 올리면 그 수익 배분이 굉장히 비선형 그러니까 그냥 플랫폼 그 제공자가 다 가져가죠 거의 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개선하자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을 해서 주권자 이런 것들에 대한 오너십을 누구한테 주냐? 크리에이터들한테 원래 소유하는 사람들한테 주자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소유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거버넌스 문제, 그거에 대한 가치 배분의 문제를 우리가 민주화를 하자라는 거가 웹3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때 NFT가 바로 소유에 대한 문제에 대한 레프리젠테이션, 가치에 대한 레프리젠테이션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NFT를 반드시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NFT가 결국에는 웹3하고 연관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 NFT를 수익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게임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새로운 개념들 우리가 얘기한 플라이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런 것들도 제가 이따 소개하는 그러한 그 케이스에서 설계에 다 같이 넣어서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사업을 개발한다거나 뭐 특허를 개발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아니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때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으면 이런 것들을 잘 해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마인드를 하나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 기존에 있는 웹2에서의 우리가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R&D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한국에서 뭐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우리 대학에 물론 교수들도 있었지만 이제 기업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우리 연구원으로도 있었고 그다음에 기업에 무슨 뭐 연구소장도 있었고 CTO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대부분의 옛날에 있던 것들에 대한 것들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것들을 개발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남이 안 한 것들 하는 거. 근데 이제 이 웹3에 오게 되면 컴포저빌리티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돼요. 컴포저빌리티라는 게 뭐냐면 이건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레고와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의 어떤 새로운 변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존에 있는 이노베이션 빌딩 블록들을 잘 인터그레이션해서 새로운 거를 창조한다. 이게 이제 컴포저빌리티고 이것이 웹3에 가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그런 거에 때 기반을 주는 것이 뭐냐 오픈 소프트웨어, 오픈 아키텍처, 오픈 이노베이션 이런 것들 이제 서포트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 새로운 이노베이션도 굉장히 관점이 달라지고 이런 컴포저빌리티라는 개념들을 갖고 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 이런 것들을 이제 주요하는 거고 이제 이런 책들의 단점은 이제 책의 단점이기도 하고 이 작가의 리미테이션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업하고 뭔가 자기가 부딪혀서 심하게 고민해보고 사업을 개발해보고 이런 것들은 담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제가 하고자 하는 교육에서 좀 차별하고자 하는 요소가 이런 기술도 제가 이런 뭐 난리지 충분히 제가 전달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난리지는 적어도 알고 있어야 되고 제가 요즘에 이제 약간 그 제가 이제 뭐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제가 요즘에 이제 개탄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전에도 이제 어떤 부분 제가 이제 그 뭐야 패친 중에 한 명이 이제 그 굉장히 책도 많이 쓰고 하시는 분이 자기가 그래서 요즘에는 지식이 너무나 가벼워졌다. 함부로 얘기하고 자기가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지식의 정도가 너무나 가볍다. 그래서 저도 그 얘기했거든요. 진짜 지식의 가벼움이 메인스트림이 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런 것들을 하면서도 굉장히 아직도 지식이 무겁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식이 무겁다는 게 뭐냐면 이걸 전달하는 자기가 적어도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사람들은 그 지식을 전달할 때 무거움을 느껴야 돼요. 근데 그게 굉장히 아닌 거가 그걸 마치 트렌드화하는 물론 이제 그 트렌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인플루언서들이 하는 일들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일반적인 우리가 얘기하는 API로 얘기한다 그러면 굉장히 고객 접점이나 아니면 일반 유저 접점에서 그 사람들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뭔가를 인플루언싱해서 간다라는 건 좋은데 꼭 전문가들이 그걸 따라갈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어도 저는 뭐냐면 제 강의를 한다 그러면 저는 지식의 무거움을 느낄 거고 제가 저의 강의를 듣는 사람들도 적어도 이러한 것들 지식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고 뭔가 진짜 심도 있게 고민하고 뭔가를 자기가 그 얻었을 때 그 무거움을 느낄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저는 지향을 하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제 교육의 그 방향은 그런 쪽으로 갈 거다라는 거가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메타버스 책도 굉장히 많은데 솔직히 그렇게 뭐 마음에 드는 책들이 많지 않은데 이 책은 제가 이제 딱 몇 개점에서 일단은 그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패션 메타버스에 대한 걸 제가 실제로 사업을 개발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 책에서 과연 내가 잘 알고 있는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쪽에 새로운 패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거냐에 대한 거를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제 딜리버리 하느냐라는 걸 좀 봤는데 내용이 괜찮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분들도 고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책이 담고 있는 그러한 이 지면의 한계라든가 이 딜리버리의 그 내용의 전달의 한계 때문에 뭐 굉장히 자세하게는 다루지 않았지만 적어도 내가 메타버스 사업을 그러니까 새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그러한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좋은 참고서가 될 것 같고요.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메타버스는 뭐다? experience, 경험이 다다라는 거가 이분도 저도 제가 단독으로 메타버스 그러니까 experience라는 주제를 갖고 이제 굉장히 많은 웨비나를 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메타버스 경험을 어떻게 내가 사업 모델에 담을 거냐 하는 얘기들을 몇 개의 예로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추천해서 하고 싶은 책이고 이것도 신간인데 이것도 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이제 이 책은 뭐냐면 아까 이 책은 이분들은 순수하게 그냥
이 experience 디자인 하는 분들이라서 어떤 웹3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타버스를 얘기할 때 웹3 기반이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웹3 기반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밑에 있는 데이터 주권이라든가 소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디센트럴라이제이션 하자라고 하는데 지금의 현재 메타버스는 웹3 기반이 있는 것도 있고 아니 대부분이 아니죠. 우리가 얘기하는 메타라든가 뭐 기어 뭐 여러 가지 샌드박스는 이제 밑에 블록체인을 써서 하긴 하지만 로블록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되게 센트럴라이즈돼 있거든요. 거기는 어떻게 우리가 얘기하는 웹3 개념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렇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메타버스의 제일 윗단에 있는 거는 이제 익스피리언스라는 거고 이분들은 거기 한 단 더 나와서 이제 웹3 기반의 메타버스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언더라인에 그 것들이 있고 제가 그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왜냐하면 아키텍처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아 웹3 기반의 메타버스하고 그냥 메타버스가 무슨 차이가 있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웹3 우리가 얘기하는 뭐 이 메타버스 얘기할 때 넥스트 인터넷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넥스트 인터넷하고 이 메타버스하고 웹3가 어떻게 연관이 돼 있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의 우리가 얘기하는 가치라는 얘기할 때는 NFT라는 것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라고 해서 NFT라는 것 자체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우리가 경제 시스템을 구성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서 우리가 NFT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책은 뭐 제가 굉장히 만족해요. 만족하는 이유가 일단은 미국의 이런 거를 뭐 이런 정도의 컨텐츠를 한 책을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한국에 오히려 낫다. 이런 그 굉장히 잘 이분이 잘 고민을 해서 웹3에다 뭘 담을까. 이제 우리가 웹3를 담을 적에 우리가 블록체인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블록체인 하면 뭐예요? 우리가 이 블록이라는 거 레저 거기에 레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네트워킹, 컨센서스, 그 다음에 월렛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이제 웹3로 가면 우리가 뭘 더 알아야 되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이제 과연 이제 이 웹3라는 것 자체의 가장 그 핵심적인 게 뭐냐 했을 때 아까 얘기한 소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커뮤니티라는 거. 우리가 커뮤니티라는 개념이 웹3에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어떤 우리가 회사의 조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이면 우리가 커뮤니티라는 개념이 들어와서 그 커뮤니티가 하나의 에코시스템을 만들고 그러한 이코시스템들이 어떤 새로운 뭔가를 이 기능들을 해나가는 것들 이제 우리가 그거를 웹3에서는 DAO라고 얘기해요.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여기 DAO라는 얘기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 DAO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잘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DAO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경제 시스템 얘기를 할 적에 우리가 DeFi라고 하는 개념들이 들어오거든요. 제가 DeFi 같은 경우에는 제 그 유튜브 채널에 오시면 제가 2번 그 DeFi 갖고 어떻게 새로운 이것들을 시스템을 개발할 거에 대한 웨비나를 굉장히 한 3시간짜리 한 게 있고 하나는 영어로 하나는 한국말로 한 거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새로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과연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메타버스하고 어떻게 연결을 할 거냐에 대한 것들을 잘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것도 이제 요 책도 이제 요 책은 제가 이제 좀 하나 더 마음에 드는 거 뭐냐면 제가 우리가 한국에서 얘기하는 ESG 지속 가능 경영 여기에 제가 또 전문가이기도 해서 제가 저번에 한국에 났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융합할 거냐에 대한 것도 제 유튜브 채널에 오면 제가 이거에 대한 강의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융합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도 웹3, 메타버스, ESG 이걸 어떻게 연동시킬 거냐 하는 것들에 대한 거가 다른 책에 없는 거라서 제가 한번 좀 눈여겨서 봤었고 내용도 잘 정리가 돼 있었어요. 특히 이제 다오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잘 많이 다루고 있다라고 해서 제가 추천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보여드린 얘기는 뭐냐면 이제 난리지 개념에서는 적어도 이런 정도의 뎁스를 제가 다룰 거다라는 거고 제가 다 언더스탠딩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앞으로 교육을 받는다 그러면 이런 것들의 컨텐츠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지식의 전달은 이 정도 레벨의 뎁스로 다루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들은 제가 뭐 워낙에 많은 웨비나를 해가지고 자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고른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잘 아시는 거기 때문에 해외에 제가 이제 이게 굉장히 이제 메타버스에 관련돼 가지고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굉장히 먼저 붐을 탔어요. 그래서 이미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작년 그러니까 2021년 한 초반기부터 사람들이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고 본격화된 건 물론 이제 그 저기 뭐야 그 마크 저크버그가 이제 메타 회사명을 메타로 바꾼다고 하는 이제 작년에 여름쯤에 7월 8월 정도에 그런 얘기들이 막 나왔을 때 그때 이제 굉장히 핫하게 올라갔었고 저도 초반기에는 메타버스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다 제가 기존에 알고 있는 우리가 뭐 4차 산업혁명, 뭐 IoT, 뭐 유비쿼터스 컴퓨팅 이런 데 다 얘기했던 것들만 나와서 뭐 별로 저도 관심을 안 보이다가 제가 한번 이거를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기존에 얘기하는 메타버스 말고 이제 확장 개념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많은 포텐셜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시리즈를 해서 작년 8월부터 제 웨비나에 대해서 기존에 제가 알고 있었던 그 메타버스 이전의 어떤 여러 가지 기술을 연동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산업적으로 어떻게 응용이 될 건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개론 뭐 하여간의 전망 이런 웨비나를 시작을 했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팔로우업하는 경향이었어요. 굉장히 한국보다는 굉장히 늦어가지고 제가 이 작년 8월에 이런 웨비나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미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관심도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예. 뭐 거의 제가 초창기 멤버고 뭐 제가 뭐 하면은 뭐 이 사람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나 이런 정도였는데 이 지금 이제 완전히 판도가 바뀌었어요. 제가 뭐 한 1년 동안 하면서 사람들의 관심도 뭐 굉장히 다르고요. 제가 또 하나 굉장히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제 한국에 있는 그 페이스북에 있는 메타버스에 관련된 이제 그 그룹에 이 글을 올리면 뭐 작년에 이런 데 올리면 사람들이 많이 막 와가지고 막 그런 거 관심도 보였는데 최근에는 아무리 좋은 컨텐츠를 올려도 사람들이 별로 시끄뚱해요. 근데 컨텐츠는 분명히 좋아졌는데 굉장히 미국이나 이런 데서 실제 비즈니스한 내용을 올려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품이 꺼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메타버스에 대한 어떤 뭐 비전, 메타버스가 갖고 있는 뭐 환상 이런 것들을 쫓던 사람들이 다 지금은 이제 다 없어졌다고 보면 되고 이제 거품이 꺼지면서 실질적으로 메타버스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 이제 실적으로 이 관여하기 시작했다라는 건 그건 좋은 현상인 것 같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도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그 굉장히 재미있는 제가 링크드인에서 보면 이 자기 그 프로파일에 자기가 메타버스라는 얘기를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서치 키워드를 하면 무수히 많은 자기가 메타버스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제부자의 전문가 옛날에 보면 가장 많이 쓰는 게 뭐 IoT, 뭐 AI, 딥러닝, 뭐 빅데이터 이런 거 쓰던 사람들이 지금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마치 지금 전부 다 메타버스, 웹3 이거 안 쓰면 안 되는 유행처럼 외국의 전문가들이 이게 유행을 따라가거든요. 이제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예로 이제 뭐 지금 여름에 타임지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 이제 메인스트림으로서의 가는 전 단계에서 메타버스가 이제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제가 이거는 작년 8월에 만든 인포그래픽인데 이제 그냥 제가 답답해서 한 건 뭐냐면은 메타버스 우리가 그때 막 열광했던 메타버스가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를 강조하는 거고요. 이제 강조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그 여태까지 얘기했던 거 뭐냐면 이제 버추얼 스페이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메타버스는 결국에는 현실과 이 버추얼 스페이스 간의 융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왔다 갔다 크로스오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버추얼 리얼리티, 오그먼티드 리얼리티, 뭐 디지털 트윈 뭐 이런 개념들이 쭉 오는데 이게 결국에는 구별이 안 되는 상태로 가는 거다라는 거고 실질적으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의 이런 것들의 시장을 도미넌트하는 플레이어들은 다 여기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버추얼 스페이스에. 예,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결국에는 이 빅 테크 비즈니스들이 플레이어를 보세요. 지금 보면 이쪽 플레이어들은 다 보세요. 지금 메타가 주도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우리가 잘 아는 엔비디아, 우리가 아는 회사들, 인텔, 그다음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이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빅텍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웹2의 이 빅텍, 애플, 구글 다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니다. 이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이제 최대 관심사는 과연 이런 리딩하는 빅텍들이 웹3와
이러한 것들, 이 메타버스를 어떻게 받아들여 가지고 어디에서 이런 것들이 메인스트림 만들어낼 거냐라는 게 굉장히 저는 관심이 많고, 그래서 이제 작년에 제가 이걸 피를 토하게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이게 전부가 아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한국에 얘기하는 열광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얘기 했던 거고요. 지금은 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패션 같은 거에 가장 요즘에 이제 가장 그 이거를 잘 표현하는 게 피지털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피지털이라는 게 뭐냐면 피지컬 웨어.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옷들과 디지털 패션 옷들이 융합이 되는 거예요. 그 디지털과 이게 디지털 패션인지 이게 사람이 입고 있는 건지 이 서로가 이제 막 믹스되는, 우리가 여기 이제 여기 믹스드 리얼리티와 같은 개념 이런 걸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만 해더라도 이제 제가 이걸 주장을 했었는데 지금은 뭐 이제 자연스럽게 가더라고요. 1년 후에 이제 이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현실과 이 버추얼 스페이스가 서로 연동되는 그러한 공간을 형성하는 거다라는 거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건 정리한 것처럼 굉장히 많은 데서 뭐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죠. 뭐 새로, 그래서 제가 요거 하나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제가 개발을 한 건데 이제 메타버스를 전체적으로 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단 기술과 비즈니스죠. 에코시스템, 비즈니스 이코시스템과 테크놀로지 플랫폼을 같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걸 한 거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설명을 안 할게요. 이거는 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면 이제 웹3라는 개념이 요게요죠. 결국에는 뭐냐면은 현재의 메타버스에서 웹3가 기여할 것들이 뭐냐면 여기에요. 여기 이 익스피리언스가 다라 그랬잖아요. 익스피리언스 어떻게 줄까? 이제 익스피리언스를 주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리얼리티를 어떻게 줄 거냐라는 거죠. 우리가 현실감 있게 경험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3D에 대한 개념도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개념, 우리가 오그멘트 리얼리티, 버추얼 리얼리티 이러한 그 디바이스에 대한 얘기도 나오죠. 근데 그것들을 다 뭘 하고자 하는 거냐면 익스피리언스를 어떻게 우리한테 줄 거냐 하는 거고요. 이런 익스피리언스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유저의 인터페이스에 있는 것들이 기존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웹2 레가시라고 제가 설명할게요. 메타버스 이전, 그 다음에 웹3 이전. 여기서는 뭐냐면 그냥 인터넷 뒤에 백본에는 인터넷 백본이 있죠. 여기 네트워크도 있고 뭐 모바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 컴퓨팅 파워도 있고요. 데이터 스토리지도 있고, 그 프론트엔드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고 월드와이드 웹이 있어요. 웹사이트 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뭐 구글 크롬이라든가 뭐 이러한 거 마이크로소프트 익스플로러 이런 것들이 우리 유저 접점에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대부분이 2D죠. 2D에 이러한 것. 근데 이제 백엔드에 가면 지금은 이제 어떤 거냐면 웹2 레가시는 우리가 얘기하는 서버 클라이언트 개념의 서버가 있죠. 밑에 클라우드 컴퓨팅이 됐든 뭐가 됐든 센트럴라이즈된 데이터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시스템 밑에 가고 거기 데이터 스토리지가 가고 이런 것들인데, 이것이 이제 메타버스로 가게 되면 프론트엔드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 리얼리티를 줄 수 있는 프론트엔드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아직까지는 이게 어떻게 뭐 우리가 스마트폰과 같이 이렇게 정립된 웹2의 스마트폰이 가장 대표적인 인터페이스인데 그런 것이 없죠, 아직은.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XR 디바이스를 여기에 결합해 가지고 XR 디바이스가 결합된 어떤 스마트폰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우리가 메타버스, 제가 이따 제 사이트에 가면 이런 것들 많이 올려놨는데 3D 어떻게 경험할까요?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 공간에 가게 되면 모든 것들이 이제 3D 공간으로 가고 여기에 인터랙션도 3D로 가고 오브젝트 3D고 우리도 3D 아바타로 거기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고객 접점에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요, 이 웹3로 가게 되면 백엔드가 바뀌어요. 아직까지는 웹3의 프론트엔드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어떻게 갈 건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적어도 지금 웹3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는 2.5, 그러니까 웹 2.5라고 얘기하는 게 맞죠. 완벽한 웹3는 프론트엔드, 백엔드가 전부 이게 이제 이 디센트럴라이제이션 돼야 되는데, 우리가 디센트럴라이드 이 웹, 뭐 디센트럴라이드 크롬 뭐 이런 건 없어요, 아직. 그래서 거기는 아직까지는 안 되고 밑단에 있는 백엔드만 우리가 얘기하는 블록체인 이런 놈들이 오고, 디센트럴라이즈 스토리지, 우리가 뭐 파일코인, IPFS 뭐 이런 것들이 이 디센트럴라이즈 컴퓨팅, 우리가 얘기하는 에지 컴퓨팅을 뭐 이 디센트럴라이즈 블록체인 연동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백단에 오게 되고, 프론트엔드에는 이제 메타버스로 가게 되면 우리가 그냥 메타버스 익스피리언스를 제공하는 리얼리티 인터페이스 3D가 될 수도 있고 뭐 XR 디바이스가 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된다. 요게 이제 펀더멘탈 디퍼런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해하고 계시면 우리가 뭐 웹3가 그래서 뭐 하자는 거야? 뭐
메타버스 도대체 뭐 하자는 하면 이거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웹3는 백엔드의 디센트럴라이제이션, 메타버스는 프론트엔드의 익스피리언스. 요거를 두 개를 결합해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가. 거기에 이제 NFT가 곁들여진다 하는 거죠. 그런 정도만 아시면 이제 익스피리언스에 대한 거는 이제 왜 이게 중요하냐는 거는 새로운 이코노믹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굉장히 많이 세미나를 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뭐 익스피리언스를 어떤 거 줄 거냐 해서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NFT도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릴게요. 왜냐면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NFT를 하게 되면 우리가 실제 NFT의 펑션만 중요한 게 아니고 NFT가 갖고 있는 right가 뭐고 이거의 obligation이 뭐냐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 대한 펑션은 테크놀로지가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에 관련된 이 right는 우리가 intellectual property가 들어가고요. obligation은 우리가 compliance, legal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DeFi라는 것 자체가 들어오면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해서 이제 NFT가 결합되면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것들이고, 이제 제가 한번 지금 개발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일단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실적으로 이런 것들이 그러면 우리가 얘기가 잘 알고 있는 경제 시스템이 만약에 진짜 우리가 웹3 메타버스가 우리 실생활에 녹아들면, 실생활에 녹아든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뭐 여기 이제 기술 혁신 전문가나 사업 개발 이머징 테크놀로지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저는 30년 동안 이 이머징 테크놀로지가 나와서 시장을 만들고 죽고 새로 살아나고 뭐 이런 것들을 본 사람이니까 이게 어떻게 돌아간다는 거 알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메타버스 웹3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메인스트림,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의 컨슈머에 들어오고 매스마켓 스케일업 하게 되면 이 기술들은 백그라운드로 사라질 거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냥 돌아가는 경제 시스템과 돌아가는 라이프 이런 것들만 이제 남게 되죠. 이 프론트엔드에는.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 거냐 하나의 예를 들어가지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얘기하는 자동차 거래도 실제로 이게 웹3 메타버스 기반에 가면 내 아바타가 들어가서 메타버스 쇼룸에 가고 거기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NFT를 가지고 우리가 소유 증명하고 이것들을 거래하게 되면 이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크립토 커런시로 서로가 교환을 하게 되고 거기에 아까 이런 디파이 뱅크가 있어가 여러 가지 파이낸싱을 받게 되고 이런 것이 실질적인 세상에 오게 되면 이런 것이 실질적인 공장에 와서 내가 원하는 색깔과 내가 원하는 디자인과 내가 원하는 옵션으로 해서 실질적인 매니팩처링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내가 이 NFT가 보증했던 나의 소유권을 갖고 실질적인 디드가 이 타이틀이 나한테 연동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 사이버 스페이스에서의 이러한 우리가 얘기하는 크립토 커런시 기반의 이런 것들이 실적인 리얼 커런시로 바뀌는 이런 것들이 시밀리스하게 돌아갈 거다 하는 거고요. 언제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게 하나의 예라는 거죠. 이런 경제 시스템이 오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가가지고 우리가 뭐 물건을 사고 이커머스 하고 뭐 물건을 사고 집을 사고 자동차를 사고 옷을 사고 이러한 경제 행위들이 사이버 스페이스 이 웹3 이 메타버스 스페이스하고 자동으로 연동이 돼서 우리가 그 공간들을 넘나드는 이러한 경제 시스템이 형성이 될 거다라는 거고 언제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하지만 언젠가는 될 거다라는 거죠. 뭐 물론 이렇게 꼭 이런 형태로 안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은 돈들을 여기 쓰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쪽 분야에 될 거라는 거고요. 이 책은 제가 미국에 있는 제가 레퍼런스로 한 3권 정도 책을 이제 추천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이제 가장 좋은 책이 이제 제 취향에 맞아요. 왜냐하면 메타버스의 실적인 머니타이제이션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이 책을 쓴 사람들이 컨설턴트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업하고 많이 하면서 자기네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뭐 굉장히 뎁스 있는 책은 아니지만 그 메타버스를 갖고 비즈니스 응용을 한다거나 어떤 새로운 뭐 NFT를 연동하고 그런 걸 연동을 해서 사업 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웹3하고 연동시키는 거에 대한 어떤 실무적인 얘기들에 대한 뭐 가이던스 이런 거를 줄 수 있는 책이라서 제가 한번 저도 이걸 다 읽고 한번 제가 서머리를 해본 거고요. 그래서 뭐 이런 정도. 그 다음에 뭐 메타버스는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ESG하고 연동시켜가지고 굉장히 많은 트라이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적으로 우리가 버추얼 샵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디지털 트윈이라고 연동이 돼가지고 어떤 기업의 생산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의 ESG를 할 수 있는 환경으로도 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요거는 그냥 외부에 있는 웹3 책들이 별로 없는데 이거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그동안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그 저널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 나왔던 내용들을 모아가지고 내년에 출간 예정인데 제가 그거를 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있는 그 리더 거기 이 저자들이 있거든요. 그 저자들이 자기들이 어떤 것들을 쓴다라는 거에서 쭉 내용을 한번 어떤 컨텐츠가 이 책에 들어가다라는 거 아직 이 컨텐츠도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유출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버드의 비즈니스 스쿨에 있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비즈니스 쪽에 세계적인 석학들이잖아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웹3는 뭔가. 근데 거의 다 뭐 아까 제가 설명했던 그런 얘기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NFT, DAO, Decentralized Finance, DeFi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의 그다음에 이제 리스크 팩터 얘기들 이런 것들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리스크들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겠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들하고 거의 다르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이런 거를 다뤘다는 얘기는 이제 웹3가 시리어스한 비즈니스로서 간주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달라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직 메타버스는 하버드 비즈니스를 위해서 다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웹3가 먼저 오고 그다음에 메타버스 그 다음에 아마 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도 이제 이런 그 기고가 오게 되면 이제 근데 제가 메타버스에 대한 그 하버드 비즈니스의 기고는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웹3는 많이 나와요. NFT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 세 개가 또 이게 결합되는 모습으로 해가지고 비즈니스 메인스트림을 만들 거라는 걸 이제 여기를 보면서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의 이 기본적인 강의는 다 끝냈어요. 제가 여기 스탑 쉐어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잠깐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 사이트에 대한 거를 잠깐 소개를 드릴게요. 그러면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잠깐만요. 제 사이트를 먼저 한 다음에 스크린 쉐어를 할게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내용 굉장히 많은 내용을 했기 때문에 뭐 나중에 이제 좀 다시 한번 리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앞으로 KV랑 하면 좋겠다는 날리지 부분. 그러니까 이제 순수하게 여태까지 했던 것들, 남이 했던 것들, 현재의 트렌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 컨텐츠는 아까 제가 내용했던 내용들을 다 포함할 거다라는 거고, 이제 그거는 이제 저희가 몇 시간짜리의 이 강의를 만들 거야 가지고 컨텐츠의 뭐 이 뎁스는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컨텐츠를 이렇게 전체적인 이 내용들을 아까 제가 커버했던 내용들은 제가 다 다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기반으로 하되 그 내용들을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거냐 아니면 좀 이 딥다이브를 할 거냐라는 거는 이제 강의를 어떻게 만들 거냐에 대한 거고 하지만 이제 기본적인 거는 그런 내용들이 앞으로 KV랑 제가 할 교육 콘텐츠의 내용의 이 지식 전달 부분에서 다뤄질 내용들이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 사이트에 오시면 뭐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들 거의 다 했어요.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외국에 있는 이 전문가들하고 해서 뭐 제가 웨비나를 최근에도 NFT 뭐 보시면 알겠지만 NFT for Web3 based 메타버스 뭐 해가지고 되게 오늘 얘기한 내용들 제가 이미 다 커버를 다 했거든요. 뭐 제가 이제 ESG 전문가이기도 해서 ESG 쪽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쪽에 관련된 뭐 전체적인 네트워크 통해 가지고 전문가들 교류하고 그다음에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 글로벌 메타버스 이노베이터 로드쇼를 해가지고 한 10명 정도 이노베이터들 데려다가 한 2번 정도 해서 전 세계에 있는 이노베이터들이 지금 현재 메타버스 어떤 혁신하고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뭐 그래서 뭐 실적으로 오늘 제가 얘기했던 메타버스가 뭐고 뭐 우리가 익스피리언스가 뭐고 NFT가 뭐고 거기에 웹3가 뭐고 뭐 예전으로 쭉 가면은 아까 얘기한 DeFi가 뭐고 뭐 경제 시스템이 뭐고 다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이거를 추려가지고 제 강의를 하겠지만은 제가 오늘 내용했던 내용은 제가 이미 다 했던 내용들이라서 여러분들이 원하면 여기 와서 엄청난 시간을 들여 보셔야겠지만 하여간에 다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저하고 어떤
개별적인 내용에서 저는 이제 페이스북 하고 있는데 제가 페이스북은 반반으로 써요. 비즈니스도 비즈니스 반, 그다음에 실제로 개인적인 이 친교 이런 거 하고, 그래서 저는 페이스북은 그렇게 많이 친구들이 없고요. 저는 이제 비즈니스는 주로 링크드인을 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한 13,500명 정도의 팔로워가 있어요. 이제 이게 유튜브 팔로워하고 틀린 게 뭐냐면 이건 다 이쪽 분야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뭔가 좀 시리어스한 비즈니스 하는 거는 저는 이걸 하고 있고 이쪽을 통해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에 대한 얘기도 쭉 나오고 뭐 굉장히 많은 액티비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뭐 일단 뭐 저하고 같이 링크를 하시면 저하고 또 어떤 사업적인 얘기는 이제 이런 쪽으로 하실 수 있다라는 걸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늘 제가 보니까 여기 특허 하시는 분들이 조금 산학협력단이나 이런 쪽에 특허법인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그 특허 개발을 굉장히 많이 해요. 제가 뭐 최근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 보시면은 제가 특허도 여기 뭐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제가 특허 변호사로뿐만 아니고 인벤터로서 해가지고 이제 특허도 많이 개발하는데, 메타버스하고 관련해 가지고 제가 그 최근에 한 것 중에 보면 특허하시는 분들 아까 IAM이라고 하는 인텔렉츄얼 애셋 매니지먼트라고 뭐 전 세계적으로 이 특허하시는 분들, 이 지식 IP 하시는 분들, 지식 재산하시는 분들은 다 한번 구독하는 이 잡지인데, 제가 한 내용이 여기에 특집으로 실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메타버스 특허 분석을 해가지고 이거를 세미나를 했었는데, 여기에 에디터가 와가지고 이거 보고 좋다 그래서 여기에 실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특허 개발 실적으로 하고 특허 분석도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러한 그 아까 얘기한 가치 평가를 제가 사실 이제 한국에서 했지만은 제가 주로 가치 평가를 많이 썼던 건 제가 예전에 이 그 특허 라이센싱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이제 특허 가치 평가에서도 굉장히 많이 썼었다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일부 내용은 이제 완벽하게 끝냈고요. 제가 한 3분 정도 쉬고 그 다음 내용하고, 혹시 뭐 잠시라도 뭐 질문이 있다거나 뭐 이따가도 질문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는데, 아니면 뭐 다른 코멘트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있으면 3분 동안 자유롭게 해주시고요. 제가 좀 커피 좀 마시고 딱 3분 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시간 동안 강의해 주시느라 감사합니다. 어떻게 내용들은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워낙 많은 내용들을 전달을 해서. 예. 근데 취지만 좀 아셨으면 하는 생각이라서요. 예. 이게 원래 정식 교육이 되면은 이게 수료를 하면 뭐 수료증 이런 것도 나가는 거죠? 네. 이번 교육은 안 나가는데 네, 다음에 정식 교육이 되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이게 수료증에 나가는 거는 만약에 이제 웨비나로 하게 되면 서로가 다 일단은 다 이 카메라 모드는 이제 무트를 하되 카메라는 다 켜고 하도록 하더라고요. 여기는 이렇게 이 수료증 나가는 거는 좀 약간 좀 타이트하게 하더라고요. 웨비나도. 그리고 혹시 대기자가 있을까요? 대기자는 없어요. 제가 지금 없습니까? 지금 대기자는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많이 들어오셨다가 지금 나가신 분들이 있고요. 한 50명 정도까지 들어오셨던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은 또 나가신 분들이 있고, 지금은 이제 현재 41명으로 됐거든요. 자, 이제 하이라이트로 이제 요담이죠. 이거 제가 앞에 말씀드린 거는 뭐 책에서도 볼 수 있는 거고, 다른 데에서도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내용이고요. 제 2부에서 하는 내용은 저만 하는 내용이니까. 네, 그러면 2부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제가 오늘 이 앞에서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강의를 하게 되면 이제 첫 번째는 날리지에 대한 강의가 있든지 교육. 그러니까 실제 교육이죠. 듣는 교육이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여태까지 경험과 지식을 동원해서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끔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응용에 필요한 것들을 그런 컨텐츠를 아까 얘기한 6권의 책들 정도의 레벨을 함축해서 제가 이제 드리는 거가 하나의 커리큘럼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컬럼은 이제 고급 과정에서는 실제로 이걸 어떻게 응용할 건가, 내 비즈니스에 응용할 건가, 내 산업에 어떻게 응용할 건가, 뭐 이런 것들, 내 학교의 어떤 뭐 R&D나 특허 개발이나 뭐 이런 거에 어떻게 응용할 거에 대한 것들을 맞춰가지고 이제 우리가 커스터마이즈된 고급 과정이 있을 것 같고 이제 그거에 대한 한 예를 이제 제가 실질적으로 이 한국에 있는 패션 스타트업하고 했던 어떻게 왜냐면 제가 이거 실제로 개발을 했으니까 이 흐름을 알 거 아니에요. 제가 여태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일부에 말씀드렸던 이러한 기본적인 걸 저도 알고 그다음에 제가 이 사업을 이해를 하고 기술을 이해하고 흐름을 이해하고 이런 고민 제가 했었던 고민들 이제 이거를 공유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제가 하고자 하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제 실무에 기술 개발에 활용이 되고 사업 개발에 활용이 되고 프로젝트 개발에 활용이 되고 특허 개발이 활용이 되는 교육이 되자라는 거가 제가 이제 날리지 전달 플러스 실적으로 차별화해서 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걸 어떻게 보면 세미 컨설팅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이건 인터랙티브하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떠한 주제를 던져놓고 거기에 들어가서 브레인스토밍을 해보고 고민을 해보고 실적으로 아웃풋 그건 뭐냐면 실질적인 특허를 개발하고요. 실질적으로 플랫폼을 개발하고요. 실질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보자라는 게 제가 사실은 이제 제가 원하는 거예요. 실적으로 그냥 이 실제 프랙티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거. 이거는 단순하게 지식 전달이 아니고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고 진짜 머리를 싸매고 제가 소개할 이 회사의 것들은 제가 한 3개월 동안 진짜 머리 싸매고서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의 산업을 이해하려고 했고 이 비즈니스를 이해하려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차별화를 둘 거고 그런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전부 크리에이티비티가 요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고 그런 것들에 대한 과정을 제가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못 드렸지만 그런 과정을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의 스타트업하고 하는 이 기업은 이제 페임 유니버스라고 하는 이제 한국의 스타트업이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그 메타버스에 관련된 이러한 머니테이션 플랫폼을 하는 기업이에요. 요거 하기 전에 제가 이 기업에 대한 소개부터 제가 먼저 좀 드릴게요.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이 회사의 주제가 바로 뭐냐면 패션 NFT 모니터리션 플랫폼 잠깐만 이게 인트로덕션이고 요 페임 유니버스라고 하는 회사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요. 간단하게 제가 볼 땐 요 유튜브에 보시면은 요 얘가 있는데요. 잠깐만요. 이 메타버스 패션 디자인 회사예요. 여기 이제 이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무슨 일을 하냐면은요. 이 디자이너들이 이제 이 디자인을 하잖아요. 이 패션 디자인 하면 뭐 그럼 이제 그 디자인 하면 이제 기존에는 어떤 것들을 하냐면 이 디자인을 갖고 이제 옷을 이제 시험적으로 만들어 본 다음에 그걸 패션쇼에서 사람들한테 선보이고 사람들이 반응이 좋으면 이제 이걸 매스 프로덕션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돼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적으로 설계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게 디자이너가 이렇게 디자인 스케치 하잖아요. 스케치한 걸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해요. 그래서 디지털로 만들어요. 그래 이제 디지털라이제이션 된 다음에 이거를 갖고 우리가 뭐냐면 요새 메타버스 패션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패션쇼도 메타버스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메타버스 게임이나 이런 데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웨어러블하게 만들어서 이제 아바타가 있기도 하고 이런 걸 하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는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러한 디자이너들하고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이러한 그 디자인하는 이 디자인을 갖다가 이렇게 메타버스 패션으로 만들어주는 일이 첫 번째 이 회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 회사고요. 그래서 이 회사하고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첫 번째 했던 일은 뭐냐면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일들의 그 현재의 비즈니스 환경이 뭔가냐는 거를 하기 위해서 이 분야에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다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이 회사가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거가 뭐냐,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라는 거는 이 회사는 뭐냐면은 이 메타버스 패션 이코시스템을 만드는데 이걸 서스테이너블하게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서스테이너블한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이 ESG 개념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서스테이너블리티 뭐가 아니면 경제적인 지속성도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지속하고 환경적으로도 ESG 할 수 있는 그러한 메타버스 기반의 이 웹3 기반의 이러한 그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고자 하는 이 마켓 크리에이터의 역할, 생태계 빌더의 역할을 하는 거가 이 회사의 이 비즈니스 이 미션이기도 하고 비즈니스 모델이고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이거가 이제 하면서 그럼 결국에 이제 이슈가 뭐냐라는 거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이제 이쪽 분야를 쫙 봤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런 것들에서 어떤 것들이 있고 트렌드가 뭐고 이쪽에 지금 현재 스테터스가 뭐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가치 평가를 하든 R&D 기획을 하든 뭐 특허 개발을 하든 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 조사 또 비즈니스 조사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이제 이 회사에 있는 여러 가지 임원들하고 이제 브레인스토밍 한 거죠. 야, 국제적으로 굉장히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비즈니스는 결국에는 메이크 머니 하는 건데 이제 메이크 머니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사람들이 기꺼이 돈을 낼 수 있는 서비스와 이런 것들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차별화가 필요하다. 결국에는 어떻게 차별화를 할 거냐라는 거를 고민을 해서 처음에 이제 그럼 이 회사의 아이덴티티를 정하자. 뭘 할 거냐?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면 플랫폼 빌더. 그러니까 이러한 이코시스템을 만드는 이러한 생태계를 만들어서 여기에 디자이너도 들어오고 여기에 그 소비자도 들어오고 여기에 펀드레이징 하는 데도 들어오고 생산자도 들어오고 해서 이러한 실질적으로 이 메타버스 패션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의 이 커뮤니티를 만들고 여기에 에코시스템을 만드는 거에 빌더로서의 역할을 하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장 창출자의 역할을 하자라는 거고요. 근데 그런 시장 창출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브로드하고 그랬을 경우에 첫 번째 할 거면요. 우리가 이 메타버스 패션의 에코시스템을 만들게 지향하고자 하는 이 플랫폼들은 뭐냐? 우리가 어떠한 토대에 의해서 이런 걸 만들 거냐라는 거를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메타버스, 서스테이너빌리티 이런 개념들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어떤 것들을 제공하면 이런 것들을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이 페임 유니버스만이 할 수 있는 이러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은 뭘 건가? 새로운 플랫폼은 뭘 거냐라는 거를 고민을 같이 해서 이걸 특허화를 했어요. 그 시스템 개발에 대한 특허를 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에 대한 거를 해서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이 새로운 이 비즈니스의 키 엘리먼트라고 해서 메타 스튜디오라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러한 거 디자이너들의 이 스케치, 디자인 스케치를 어떻게 디지털라이제이션 하고 이 디지털라이제이션 한 거 어떻게 메타버스 패션화 할 거냐라는 거를 심리스하게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겠다라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걸 하면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의 어떤 이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 커뮤니티에 들어오는 멤버십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투자 환경도 만들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의 가치가 이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니까 NFT라는 개념도 도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NFT에 대한 펀딩 매니지먼트를 이 셀프 소버레니티라는 게 뭐냐면 이게 웹3의 가장 기본적인 철학이거든요. 모든 것들이 자기 주권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펀딩도 하고 NFT 매니지먼트도 자기 주권적으로 하는 것들을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패션이라는 거에서 우리가 메타버스라는 거 했을 때 우리는 단순히 버추얼, 우리가 버추얼만 하는 게 아니고 현실 이 메타버스 그냥 우리가 패션 인더스트리는요 1.5 트릴리언 우리가 경 정도 되는데 이런 정도의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웹2예요. 레가시. 우리 그냥 일반적인 옷. 디지털은 굉장히 일부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결합해가지고 우리가 메인스트림, 우리가 얘기하는 웹2를 웹3화 해가지고 서로 결합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결국에는 이 시장을 스케일업 할 거다라는 거고, 그런 거 갔을 때 우리의 차별화 요소는 뭐냐면은 우리는 이러한 그 우리가 소외됐다는 얘기 뭐냐면 지금 현재 이 메타버스 패션에서의 뭐 굉장히 많은 뭐 뉴스에 나와요. 뭐 구찌가 뭐 했다.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구찌가 뭐 한국에 있는 뭐 제페토아 해가지고 고급 브랜딩 뭐 메타버스 뭐 쇼룸을 만들었다. 뭐 나이키가 뭐 나이키 슈즈의 한정판을 만들고 거기에 뭐 메타버스 저기 막 NFT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뭐 했다. 뭐 이런 뉴스들을 굉장히 많이 접하고 있는데 뭐 굉장히 일부에 속한 거죠. 럭셔리 브랜드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 우리 명품 해본의 명품 그 다음에 고가 브랜드 아니면은 유명한 디자이너 그 사는 사람들도 일반적인 이 유저가 아니고 그냥 그거를 사면은 좋을 것 같은 이 투자 뭐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스케일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페임 유니버스가 가서 메타버스와 웹3 NFT 갖고 뭐 할 거냐, 결국에는 이거를 대중화하자.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이 디자이너들도 우리가 유명 디자이너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이쪽에서는 인디펜던트, 그러니까 음악에서 보면 인디 뮤직 하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패션 디자이너도 우리가 뭐 구찌나 이렇게 유명한 브랜드에 속하지 않고 개인적인 이런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더 다수가 이런 사람들을 해서 그런 이런 다수 사람들이 이런 커뮤니티を가지고 자기가 만든 이 패션 디자인을 디지털화하고 그거를 실질적으로 런칭을 해서 메타버스화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펀딩을 받아가 실제 옷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자 라는 거가 해서 이걸 하이퍼 커넥티드라고 정의를 한 거고요. 그러면 이거로 해서 우리가 좀 더 메타버스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 펀이나 익스피리언스로 가야 되는데 우리 게임이나 이런 다른 것들하고 어떻게 연동을 시킬 거냐 해서 이 네 개 꼭지를 페임이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만든다 그러면 이게 과연 이제 이러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서스테이너블 메타버스 패션 이코시스템을 빌딩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고 거기에 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여기 페임이 했었던 것들을 이제 쭉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한 내용들을 하고 결국에는 여기에 이제 웹3가 오니까 우리가 토큰 이코노미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경제 시스템 이 인센티브를 주는 이러한 경제 시스템을 만들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하고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다음 단계를 우리가 뭘 했냐면 좀 더 구체적으로 가서 이러한 결국에는 이러한 시스템이 돌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 경제 시스템이 돌아가야 된다. 결국에는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만 패션 디자이너도 들어올 거고 여기에 투자자도 들어올 거고 일반 소비자도 들어오면 이 커뮤니티의 멤버십으로 들어오면 결국에는 모니타이제이션이라는 거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를 실증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가 이제 저희가 두 번째 착수한 그 태스크였고요. 그래서 이걸 해가지고 이거를 해서 특허화했고 여기에 관련된 화이트 페이퍼 만들었고 지금 이거를 갖고 여러 가지 NFT 런칭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최근에는 이제 여러 가지 다른 기업들과의 MOU도 맺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한 상장 우리가 이제 토큰 이코노믹스 하는 사람들 상장이라고 해서 거래소에 상장하는 그러한 지금 작업도 지금 하고 있어서 이제 연내에 상장도 하고 뭐 이런 것들 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데에 대한 일반적인 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럼 좀 더 구체화를 해보자. 그래서 했던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벌 거냐라는 거를 좀 고민을 해보자. 그리고 이거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 좀 더 획기적인 거를 해보자. 그리고 여기서 기획했던 건 뭐냐면 남들이 안 했지만 굉장히 임팩트 있는 거가 뭐냐라는 거 했을 때 아까 얘기한 패션에 관련해서는 이러한 빌딩, 에코시스템 빌딩 해가지고 이러한 우리가 소외된 그러니까 웹3로 아직 못 오는 웹2의 디자이너들을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현재 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는 이런 고객층을 굉장히 넓히는 이런 걸 해보자 라는 거가 이제 하나의 차별화 요소고 야 이것만 갖고는 뭔가 좀 약간 약하다. 좀 더 한 방을 더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한번 이 인더스트리 임팩트를 줘야 되지 않겠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뭔가 혁신적인 거가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야, 결국에는 여기를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 웹3 메타버스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NFT니까
적어도 NFT의 패션하고 관련된 NFT의 수익화에 대한 거를 실증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뭔가를 해야겠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제 오늘의 주제죠. NFT 가치 평가, 가치 개발을 하는 이유 뭐냐면은 수익화를 위한 건데 이런 수익화가 지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인더스트리의 니즈이기도 해요. 그래서 NFT를 수익화를 해야 되는데 수익화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이게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죠? 가치가 있어야 이게 이 사람들에 대한 디맨드를 끌어올 수가 있는데 그럼 가치를 어떻게 높일 거냐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가치를 높인 다음에 이게 가치가 평가돼야 된다 시장에서 이게 얼마짜리라는 게 나와야 여기 투자도 하고 사람들이 사고 뭘 할 텐데 가치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그 가치 평가 가치 개발한 걸 갖고 어떻게 새로운 방법의 수익화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거를 갖고 런칭해가지고 실적인 수익을 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느냐 하는 거고 오늘은 그 수익화 플랫폼에 대한 개발을 제가 사실 다음 제 국제 웨비나에서 하고 뭐 기회가 된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 패션뿐만 아니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NFT라는 것 자체가 이러한 그 가치를 갖고 있는 자산에 이 뭐 소유권을 인정할 수도 있고 그 자산의 가치를 레퍼런스 할 수 있고 자산의 지식 재산을 갖다가 레퍼런스 그 가치를 레퍼런스 하니까 이 가치에 대한 대상이 패션만 될 필요는 없거든요. 이게 뮤직도 될 수 있고 한국 같으면 이제 BTS 같은 뮤직도 될 수 있고 부동산도 될 수 있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트 뭐 이런 것들 예술 작품 골동품 한국 같은 골동품 뭐 하여간에 가치를 갖고 있는 에셋 이게 피지컬이 됐든 실물이 됐든 디지털이 됐든 모든 것들이 NFT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제너럴한 방법론을 만들어서 한번 런칭을 해보고 특히 패션 분야에서 현재 이 분야에서 갖고 있는 이 이슈들, 챌린지들을 한번 해결하고 우리가 그거를 한 발짝 더 도약할 수 있는 거를 페임 유니버스가 만들면 이거는 전 세계적인 레코그니션을 받을 거고 앞으로의 어떤 이 페임 유니버스가 국제적인 글로벌 레벨에서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가 이제 저희가 이 경영진들하고 저하고 같이 해서 이제 같이 의논해 가지고 나왔던 거고 그걸 이제 실적으로 실제화하는 작업을 제가 했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이제 특허화해서 이제 특허도 출원했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의도를 갖고 제가 먼저 한 건 뭐냐면 그러면 NFT 밸류는 어디 있느냐? 밸류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아야 그거를 개발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이 NFT에 대한 밸류 디벨롭먼트라는 이 타이틀을 갖고 제가 이 분야에 대한 거를 이 리서치를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그 앞에 있는 책들은 대부분이 현재의 NFT의 메인스트림이 다 어디냐면은 여러분들이 맨날 뉴스에 듣는 게 뭐예요? 되게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트, 뭐 굉장히 유명한 그 아트 작품 아니면은 뭐 굉장히 유명한 뭐 뮤지션이 만든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요즘에 하는 게 PFP라고 그죠? 우리가 그냥 BAYC나 뭐 이런 것들 원숭이 얼굴들 변형들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프로파일화한 이런 것들 굉장히 실용성이라기보다는 어떤 거기에 대한 그걸 만든 사람의 유명세 뭐 이런 것들 그게 이제 우리가 주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의 이름을 scarcity 희소성 그거에 갖고 있는 가치는 희소성에서 오는 건데 아까 제가 했던 소개해 있는 책들은 대부분이 이제 현재 메인스트림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는 게 스카시티에 대한 얘기들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 그러지 않고 이제 그거를 앞으로 이제 NFT가 저는 이제 그거를 요즘에 이제 NFT 2.0이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의 버전 NFT 1.0이면 NFT도 NFT 2.0으로 가는데 NFT 2.0에서는 결국에는 NFT 유틸리티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그래서 유틸리티를 저는 이제 아주 심도 있게 파봤거든요. 그래서 스카시티는 지금 잘 알고 책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희소성을 어떻게 만들 거냐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유틸리티는 진짜 이거는 무궁무진한 거예요. 이거는 각각의 산업 특성, 비즈니스 특성, 기술 특성 등등등등 해가지고 달라질 수 있고 여기에 크리에이티비티가 필요한 거죠. 이노베이션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잘 정립된 뭐가 있는 건 아니고요. 뭐 계속해서 유즈 케이스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분야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현재 그 as is를 제가 정리를 한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새로운 펑셔널리티, 뭐 applicability, 그다음에 technical features 보면은 NFT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NFT 우리가 static NFT라 이게 고정된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2x2에 있는 뭐 이런 게
이 픽셀에 고정된 이런 거고 요즘에 이제 다이나믹이라 그래가지고 NFT 자체가 실적으로 막 변형이 돼. 색깔도 변형되고 뭐 여러 가지 이미지도 변형되는 다이내믹하고 컨슈머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티켓처럼 파는 것처럼 일회 쓰고 없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컴포저블 여러 가지 것들을 융합할 수 있는 거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테크니컬 피처들을 사람들이 막 고안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혁신들이 일어나고 있는 분야가 유틸리티 분야고 이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스카스티는 지금 아주 니치에서 굉장히 하이엔드에서 한다 그러면 결국에 이거를 대중화하고 이것들이 산업 전반의 비즈니스에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 이것이 이 메인스트림 비즈니스 가기 위해서 스케일러블한 마켓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에 유틸리티가 우리가 이거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고민해서 우리 여태까지 갖고 있었던 지식과 우리 갖고 있는 사업과 프로젝트와 이런 것들을 결합을 해서 고민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만약에 강의를 한다 그러면 이런 걸 던져놓고 서로가 브레인스토밍해서 야, 우리 한번 NFT에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 봅시다 라고 해서 서로가 디스커션하는 제가 꿈꾸는 교육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새롭게 뭔가를 창출해낼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우리 자체가 크리에이터가 되는 이런 것들이 됐고요. 그다음에 서스테너블 토크노믹스는 뭐냐면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웹3를 가게 되면 커뮤니티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의 토크노믹스라는 게 뭐냐면 인센티브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인센티브 시스템을 해가지고 왜 내가 여기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자발적으로 아까 셀프 서브리티 갖고 자발적으로 내가 이 커뮤니티에 활동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한 모티브를 주는 거. 우리가 모티브를 주는 방법이 메타버스에서 우리가 게미피케이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제가 설명 아까 안 했지만 게미파이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모티브를 주는 건 뭐냐면 바로 토크노믹스예요. 그래서 이 인센티브 시스템을 잘 만들어 보자 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러한 기본적인 나리지 위에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 경험에 이런 거를 합치고 브레인스토밍하고 고민하면 새로운 유틸리티, 새로운 토크노믹스, 새로운 스캐스티를 개발할 수 있다라는 거가 이제 이거에 대한 취지고요. 제가 이거를 자, 밸류에이션. 자, 우리가 모니타이제이션 하려면 가치를 개발했다 이거죠. 근데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돈이 수익화를 되는데 팔려면 이게 얼마짜리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가치평가사 앞에서 하는 게 뭐예요?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제가 가치평가사 자격증으로 몇 번 기업의 가치평가를 해줬어요. 근데 기업의 가치평가는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기업에는 그 회계 자료가 있기 때문에 캐시플로우를 보고 우리가 뭐 여기 가치평가사 분들 계시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인컴 메소드, 뭐 캐시플로우 메소드 뭐 하면서 가장 많이 캐시플로우 메소드 하면 우리가 뭐 미래 가치를 계산한 다음에 현재 가치로 해가지고 뭐 거기에다 리스크 팩터로 해가지고 그거를 뭐 해가지고서 뭐 몇 년도 차를 해가지고 현재 네트 프레젠트 밸류를 만들고 뭐 여러분들 많이 해봤잖아요. 저도 그런 거 많이 했었거든요. 특허 가치는 조금 더 힘들게 하지만 되게 특허 같은 경우에 이제 마켓 그 사례라 그러니까 시장 사례라 가지고 그 특허가 유사한 거에 시장에서 그 라이센싱 되고 그것이 팔린 그 사례에서의 프라이싱을 보고서 이게 결정한다거나 우리가 뭐 아니면 이제 에셋 밸류라는 그 에셋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뭐 코스트라든가 이런 거 갖고 하는 이제 잘 알고 있는 그러한 프로세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쓰기가 힘들어요. 이게 그런 거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NFT 자체가 우리가 얘기하면 가격을 결정해서 결국엔 사례들이 이게 사고 팔리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거를 결정해 준 게 뭐냐면 유동성이에요. 리퀴디티라고 하는 건데 리퀴디티가 굉장히 낮아요. 우리가 부동산도 굉장히 부동산이라는 게 대표적인 리퀴디티가 낮죠. 우리가 부동산을 갖고 현금화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NFT도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현재 NFT에 대한 주로 왜냐하면 현재 팔리는 NFT들은 유틸리티를 파는 게 아니고 스카시티를 팔기 때문에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굉장히 스페시피하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것들의 가격 형성이나 이런 것들도 아직 잘 먼저 오픈시나 이런 데서 지금은 이제 많이 이러한 많은 그 대부분이 다 보면 아트라든가 아니면 디지털 아트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죠. 유틸리티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것들이 주로가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시장 사례는 좀 있어서 이러한 그 디지털 컬렉터블 아트워크 같은 경우는 마켓 어프로치를 좀 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뭐 패션이나 이런 거에서는 굉장히 쓰기가 힘들어요. 그다음에 인컴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는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내는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네트 프레젠트 밸류나 이런 걸 만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제 대표적인 이제 IP 라이선싱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이제
이 패턴트와 라이센싱을 하게 되면 이것들이 뭐 익스클루시브냐 아니냐 리전이냐 뭐 이런 게 따가지고 뭐 여러 가지 가치를 평가하고 이것들이 앞으로 뭐 제품에 기여되고 뭐 서비스에 기여가 되면 이것들이 만드는 캐시플로우 제너레이션 포텐셜을 계산하고 그걸 현재의 가치로 해가지고 이제 가중치로 해서 계산하고 뭐 하면 나오는데 이것도 NFT 자체의 IP를 갖고 여러 가지 뭐 라이센싱 같은 케이스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사례를 만들기가 쉬운 거 유일하게 좀 요즘에 많이 하는 게 뮤직 라이센싱 시장은 굉장히 잘 발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뮤직에 대한 거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부동산 굉장히 뭐 힘들고 패션은 아무도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렵지만 우리가 하면 우리라는 건 이제 저와 이제 이 페임 유니버스가 하면 상당히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고 뭔가 새로운 혁신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거 취지에서 저희가 이제 이걸 시도하고 있고요. 프레딕션은 우리가 그 AI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우리 AI 기본적인 개념 중에 하나가 예측이거든요.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건데 그런 기법 이런 거 할 때는 뭐냐면 히스토리컬 마켓 프라이스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대개 이제 이런 히스토리컬 마켓 프라이스 데이터를 지금은 줄 수가 있어요. 대부분이 거래되는 것들을 해가지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래 사례를 하고 이제 이런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적으로 저도 뭐 옛날에 보면 주식 시장에 대한 거 뭐 딥러닝을 써가지고 뭐 이런 것도 되게 AI를 써서 머신러닝, 딥러닝 쓰면 이런 것도 계산할 수 있고 중요한 건 데이터가 얼마나 좋으냐 하는 건데 뭐 적어도 디지털 컬렉터블이나 아트나 PFP나 이런 거는 이제 거래사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이런 프레딕션을 할 수 있다는 거 이제 아직까지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엑스퍼트 뷰예요. 뭐 여러분 골통품 시장에 우리가 어프레이저이라는 얘기 쓰죠 영어로는 감정사라고 그러죠. 가치평가사 아니고 감정사. 뭐 골동품 감정사들 보면은 뭐 예전에 한국에서 TV 같은 데 보면 골동품 나오면 이거는 얼마짜리인데 감정사들이 그러면 자기의 경험이잖아요. 자기가 그런 골동품 거래를 많이 해가지고 이걸 딱 보면 이건 가치가 얼마다. 이 전문가들 비유가 사실 아직까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 좀 더 좀 시스테매틱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를 한번 크라우드 소싱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이 인센티브를 토커노믹 써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하자라는 게 좀 더 웹3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저도 이제 이런 방법들을 좀 개발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플로우 프라이스라는 거는 이제 NFT 하는 사람들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이제 오픈시나 이런 데서 오픈 마켓에서 팔고 있는 프라이스의 가장 베이스라인 프라이스죠. 그래서 요게 지침서가 되는 거죠. 되게 보면 베이스라인 프라이스가 낮은 것들은 뭐 몇십 달러짜리들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굉장히 하이엔드만 있었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이 낮은 이 베이스라인 프라이스 갖고 있는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자체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NFT 밸류에이션은 아직 굉장히 어렵다. 네, 굉장히 불확실하고 어렵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방법들을 혁신하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고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것들이 제가 또 같이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NFT의 어떤 유틸리티를 만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가치 평가해가지고 시장에 내놓을 거냐. 이건 교과서에 나오는 게 아니죠. 우리 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저는 이 인더스트리에 가치평가사협회에 있는 인더스트리에 있는 분들은 자기 분야에서 가치평가를 많이 해보셨을 테니까 그 경험과 이런 것들을 결합을 하면 새로운 혁신적인 NFT 밸류에이션 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사실은 KVA하고 이거 하고 싶은 이유가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저도 이거를 굉장히 챌린지하게 보고 많이 고민하고 해보고 싶은데 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전문가들 한번 교류해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거고 이게 가장 프랙티컬한 케이스가 되고 앞으로 굉장히 유망한 분야가 될 거죠. 웹3 메타버스 시대 가면 NFT 밸류에이션 전혀 무시할 수가 없는 거고 아직까지 굉장히 황무지고 굉장히 어렵고 할 길이 많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니타이제이션 어떻게 할 거냐, 돈을 어떻게 벌 거냐. 가장 좋은 건 세일즈죠. 그래서 지금 요새 NFT를 하게 되면 우리가 얘기 많이 나오는 건 다 세일즈예요. 자, 세일즈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될 게 뭐냐면 NFT가 레프레젠테이션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NFT를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펀더멘털한 건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이거 굉장히 그러니까 미스하는 경우는 내가 NFT를 갖고 있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게 뭐냐를 잘 몰라요. 확실하게. 내가 갖고 있는 건 뭐예요? 월렛에 담겨 있는 NFT에 대한 메타데이터죠. 그죠?
우리가 민팅한다는 얘기면 민팅하는 거에 스마트 컨트랙트 해가지고 NFT를 블록체인화하면서 거기에 대한 NFT 유니크 아이디 주고 여기에 대한 캐릭터 주고 그 다음에 원래 원본 데이터 어디 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미지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내가 월렛을 갖고 있고 내가 NFT 소유하게 되면 내가 딱 보여줄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이미지잖아요. 만약에 사진이다 그러면 사진 딱 보여주죠. 근데 내가 사진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 사진은 어딘가에 있어요. 그죠? 원본 사진은 어딘가에 있죠. 그거는 서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디센트럴라이즈 되면 PFP의 어떤 그 디센트럴라이즈 노드 어디에 크라우드에 있을 수도 있고 어디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 내가 보여주는 건 월렛에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여기 이거를 소유하고 있다는 게 뭐냐면 이 원본 디지털 파일을 얘가 이게 레프리젠트 하잖아요. NFT에서 뭐냐? 블록체인이니까 트랜스퍼런시 갖고 오너십 하니까 나는 이 NFT를 통해 가지고 이 데이터가 여기 있는데 이 데이터에 대한 내가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걸 서티피케이션 한다 이거잖아요. NFT. 그럼 내가 NFT 갖고 있는 거 뭐예요? 그거예요. 월렛에 담겨 있는 메타 데이터거든요. 원본 데이터를 내가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랬을 경우에 내가 갖고 있는 그게 뭐냐? 그랬을 경우에 스마트 컨트랙트가 정확하게 내가 어떤 소유권을 갖고 있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법적으로 굉장히 복잡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여기 IP 이거 인텔렉츄얼 프로퍼티가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뉴욕 스테이트 아토닉이기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제가 이거를 갖고 어부를 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법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 어떻게 담을 거냐. 이게 왜냐하면 거래를 하게 되면 이 사람에서 저 사람한테 거래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상점에 가서 물건 살 때는 되게 쉽죠. 왜냐면 그건 이제 물건 하나 사면은 근데 그거 물건 사는 건 뭐예요? 그거는 그거 카피 하나 사는 거잖아요. 운동화 카피 하나 사는 건데 이거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 언더라잉 레퍼런스 하는 게 내가 뭘 밸류를 어떤 밸류를 사느냐는 거. 이게 리걸 라이트냐 아니면 단순하게 거기에 대한 픽슬이냐 뭐냐 이런 것들을 잘 고민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의 내가 소유하는 건 뭐냐면 그냥 카피의 원본 증명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거를 굉장히 사람들이 잘 헷갈리는 분야인데 그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라이센싱 모델은 아직 많이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이게 NFT를 하게 되면 우리가 세컨더리 마켓뿐만 아니고 다운스트림을 가가지고 이게 IP를 지니면 IP가 계속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창작을 하게 되면 내가 무슨 그림을 하나 내놨다, 창작물을 내놨다. 그러면 음악을 내놨다. 그러면 거기를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창작물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게 다 세컨더리 뭐 서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너레이션 이것들에 대한 원래 갖고 있는 내가 소유권자가 이것들을 다 라이센싱 해주면 저기서부터 이제 수익이 발생을 해야 돼. 이걸 어떻게 추적할 거며 이런 라이트를 어떻게 레퍼런스 할 거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거는 요즘에는 이제 여기 특허하시는 분들은 특허 자산을 갖고선 특허를 토큰화하고 이걸 NFT화 해가지고 거래하려고 하는 뭐 미국 같은 IP웨라고 하는 여기에 그 창업자는 예전에 그 특허 괴물이라고 굉장히 그 유명한 이제 그 잭 스팽글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뭐 개가천선을 했다기보다는 이제 저도 옛날에 그 특허 괴물들하고 많이 컨설팅 했었는데 특허 괴물들 사업이 이제 망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화이트 스페이스를 나오면서 이제 이러한 그 사업들을 하고 있는 라이센싱 모델을 만들어 이제 NFT가 연동시키고 토커나이제이션 하고 뭐 이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하고 연결했을 때 과연 이런 그 라이센싱 컨트랙트는 어떻게 갖고 갖고 그런 로열티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라는 거 굉장히 이슈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파이낸싱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똑같아요. 우리가 주식 사는 거랑 똑같은 거죠. 우리 기업이 있다 그러면 기업이 그 자금을 모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시장에 IPO 해가지고 우리가 코스닥이나 이런 상장하고 주식을 팔아서 이 자금을 갖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이 우리가 NFT도 자산을 레프레젠테이션, 자산의 밸류를 레프레젠테이션 하는 거니까 결국엔 이걸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증권화를 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이걸 담보로 해서 맡기든지 우리가 그냥 security backed 우리가 뭐 이 많이 쓰는 모델들이죠. 그래서 자산 담보의 어떤 이런 걸 해가지고 모니타이제이션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결합했을 때 과연 어떻게 가야 되느냐. 특히 이제 우리가 많이 고민해야 되는 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NFT 자산의 특성이 유동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유동성이 없으면 이게 시장에서의 사례도 우리가 얘기하는 시장 페어 프라이스라는 게 뭐예요?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시장에서 수요자 공급자의 서로가 이 활발한 거래에서 어떤 디맨드 서플라이의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시장 페어 프라이스 이 시장의 페어 마켓 프라이스라는 게 결정이 돼야 되는 이게 결정이 굉장히 안 되죠. 우리가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NFT라는 것 자체의 리퀴디티가 갖고 있는 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그리고 이걸 가격도 굉장히 변동성이 있고 우리가 볼레탈리티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어제는 얼마였는데 오늘은 이거고 뭐
굉장히 변동이 심하거든요. 이거는 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이 크립토커런시의 특성이다 해서 크립토커런시 같은 경우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서 가격 변동성을 맞춰주고 뭐 옛날에 뭐 여러분들이 굉장히 한국에 유명했던 루나 사태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가격 변동성을 우리가 스테이블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루나하고 그다음에 루나하고의 그 협동하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하고 연동시켰는데 여기에 이제 맹점이 뭐냐면 알고리드믹한 이 스테빌리티를 줄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했는데 이게 페일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시장에서의 볼레탈리티에 대한 문제. 그래서 NFT가 갖고 있는 내재적인 가치 문제, 리퀴디티 문제, 볼레탈리티 문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거를 고민하지 않으면 이거를 진보적으로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리서치죠. 제가 이거는 웹3 기반, 메타버스 기반 NFT 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하고 수익화를 가야 되는데, 자, 이거를 특별하게 우리가 페임 유니버스라고 하는 패션에 관련된 회사에 갔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 다음 단계에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NFT를 갖고 패션에서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는 거를 이제 고민하고 보니까 이제 아까처럼 뭐냐면 이 일반적인 패션 컨슈머들의 이런 것들이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좀 고급 브랜드, 그다음에 여기 오는 사람들 실제로 이거를 뭐 웨어하고 뭐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해. 뭐 게임에 가가지고 뭐 로블록스에 가서 뭐 메타버스 패션을 어떻게, 사실은 그런 유저들보다는 고가의 NFT를 구입하고 뭐 이런 것도 유명한 디자이너, 뭐 맨날 뉴스에 나오는 게 뭐 뉴욕 패션쇼를 메타버스를 했다, 뭐 구찌가 뭐 했다, 무슨 뭐 얘기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나이키가 뭐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지 실질적인 우리가 시장이라고 얘기할 건 없다라는 거가 이제 이게 나왔던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오퍼튜니티도 있고 챌린지도 있고, 그다음에 라이센싱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라이센싱 갈 때 이제 패션에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가 지식 재산이라는 거, 인텔렉츄얼 프로퍼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패션 디자인, 패션은 굉장히 그 산업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의 그 이 카피라이 로 같은 거 보게 되면 이게 뭐냐면 패션을 우리가 생활하고 밀접한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이 패션에 대한 카피라이 로를 굉장히 약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패션 디자인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걸 카피를 많이 하잖아요. 카피 시장이 굉장히 발달했는데 그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이 피지컬 스페이스. 근데 디지털 스페이스로 가면 유일하게 뭐냐면 이 디지털 디자인에 관해서는 우리가 특별하게 우리가 카피라이트 오피스에 등록을 안 하더라도 이 카피라이트 우리가 마치 이제 우리가 문서를 작성할 밑에다가 카피라이트 쓰면 카피라이트 되잖아요. 등록을 안 해도 그런 것처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패션에 디지털 패션은 적어도 카피라이트 프로텍션 되니까 이 카피라이트를 언더라인 IP 프로텍트로 해가지고 언더라인 IP 라이트로 하면 이걸 갖고 로얄티 스트림을 계산할 수 있고 뭐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모니타이제이션 시킬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봤던 게 뭐냐면 이걸 좀 하고 있는 뮤직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걸 갖고 이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게 뭐냐. 아까 얘기했지만 유동성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우리가 가치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가치 평가에 대한 방법도 고민해서 제가 특허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혼합을 해서 하이브리드로 해가지고 이거 가치평 패션에 대한 로얄티 스트림이나 이런 것들을 가면 가치평가를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개발을 했던 거고, 이거를 갖다가 이제 파이낸싱 스킴에 해가지고 요거해서 요거는 이제 자세하게는 오늘 다루지 않겠지만은 이제 이런 사례로 해가지고 이제 제가 개발을 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이 모니타이제이션 플랫폼을 실제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실적으로 이 현재 잘 안 되고 있는 이런 것들을 그 페임이라고 하는 한국의 스타트업이 이렇게 글로벌 레벨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를 해서 실적으로 여기 디테일한 건 이제 특허에 담았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NFT를 써서 여러 가지 새로운 NFT 밸류 크리에이션 방법을 도입을 하고, NFT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할 거에 대한 새로운 것들을 도입하고, 이거를 메타버스하고 웹3에 어떻게 연동을 시킬 거냐라는 거, 그 다음에 이걸 갖고 수익화를 어떻게 할 거냐, 새로운 방법, 수익할 수 있는 거, 새로운 웹3하고 어떻게 연동시킬 거냐 하는 것들을 고민해서 담았고, 요건 이제 제가 다음 웨비나에서 자세하게 밝힐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한 내용이 이제 거의 시간이 한 10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려야겠던 핵심 유지는 이런 거예요. 제가 앞으로 이제 뭐 KV에 가지고 이제 이런 쪽에 특강을 한다 그러면 주제는 이제 메타버스, 웹3, NFT가 될 거고, 거기에 이제 뭐 한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블록체인, AI 이런 새로운 디지털 기술들이 어떻게 접목되느냐 하는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지식의 전달은 아까 얘기한 대로 6가지의 책들에 나오는 정도의 컨텐츠의 이 브로드는 가져갈 거고, 뎁스는 이제 어떻게 과정을 만들 거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고요. 차별화되는 건 뭐냐면은 그런 걸 하면서 실질적으로 뭐 기업이 됐든 기업의 특수한 비즈니스가 됐든 산업이 됐든 학교의 어떤 R&D가 됐든 뭐 이게 특허 개발했든 거기에 특수한 이 유즈 케이스에 맞춰 가지고 이 난리지를 실질적으로 적용해서 같이 브레인스토밍 해보고 아웃풋이 실질적으로 실제 사업과 R&D와 이 특허 개발에 쓰일 수 있는 것으로 아웃풋으로 나올 수 있는 거를 한번 이 교육을 해보자 라는 거가 사실은 이제 제가 의도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잘 돼가지고 뭐 서로가 협력해서 여기에 오시는 교육하시는 분들도 윈윈하고 저도 윈윈하고 우리 KVA도 윈윈했으면 하는 게 제가 바라는 거고, 거기에 대한 어떤 제 희망사항과 그다음에 제가 앞으로 하고자 했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뭐 개괄적이지만 아마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잘 다뤄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한 10분 정도 남았으니까 뭐 질문이나 뭐 여러 가지 코멘트나 뭐 이런 것들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호 대표님께 감사하고요. 마이크 켜시고 자유롭게 이건호 대표님께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는 유튜브요. 제가 잠깐만요. 유튜브는 제가 아까 자료에서 들여오긴 했었는데 어, 이게 제 비디오들 다 모아놓은 거고요. 자료들도 있긴 있는데 이게 이 사이트가 요새 옛날에는 이제 무료였는데 사이트가 유료로 바뀌면서 다운로드 받으려면은 뭐 그냥 그 뭐야 3개월 뭐 임시 무슨 등록을 하라 가지고 사람들이 요즘에 불편해 가지고 저한테 컴플레인을 해서 요즘 말씀을 안 드리는데, 혹시 자료가 이제 제가 자료가 이게 슬라이드 쉐어에다가 자료들은 다 올려놨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게 예전엔 무료였어요. 그래서 누구나 이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들어갈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거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려고 하면 이거 여기 와가지고 여기 사이트에다 등록을 하라고 하긴 하는데, 근데 제 모든 자료들은 여기 슬라이드 쉐어에 다 있고요. 그다음에 제 링크드인은 그리고 참고로 제가 지금 요새 이제 비즈니스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글로벌 레벨에서 비즈니스가 제가 오늘 얘기했던 걸 갖고 저도 새롭게 막 이 사업을 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2건 정도를 이제 새로 뭔가를 이제 이 글로벌 레벨에서 하고, 하나는 이제 캐나다에 있는 사람하고 하고 하나는 지금 두바이에 있는 사람하고 하고 있는데, 이 무궁무진해요. 제가 봤지만 이거 웹3하고 이게 메타버스는 굉장히 이머징 스테이트고, NFT도 아까 말씀드렸죠.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온 것 같지만 진짜 이 NFT가 갖고 있는 이 가치의 빙산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요만큼밖에 지금 무궁무진하게 많은 거예요. 저는 가면 갈수록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제 입장에서는 그 여태까지 했던 것들을 다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제가 저 링크드에 오시면 알겠지만 제가 굉장히 많은 기술을 개발하고 막 특허도 개발하고 했었는데 그게 다 연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이걸 오시면, 이 분야에 오시면 전혀 실망하지 않을 게 진짜 할 게 무궁무진하고요. 특허, 황무지. 제가 이제 제 특허도 내지만은 제가 아까 얘기한 웹3 기반과 메타버스 기반의 새로운 로열티 프로그램을 우리가 그러니까 그 로열티 프로그램 3.0이라고 하는 특허를 제가 이제 제 클라이언트라고 쓰면서 이거 메타버스하고 웹3하고 NFT를 연동해 가지고 어떻게 커스터머들, 우리가 얘기하는 리테일이 됐든 뭐 이게 무슨 비즈니스니 커스터머 접전에서 커스터머 로열티를 확보해야만 고객들이 계속해서 자기하고 할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거에 대한 전반적인 걸 다 조사해가지고 특허를 해가지고 미국 특허를 출원을 했는데 그거 하다 보니까 이야 이게 이제는 모든 기업이 NFT를 안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게 지금 특허들을 다 선점하고 있거든요. 저를 비롯해가지고 특허들은 계속 선점하고 있어요. 예.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이게 아이디어가 있으면 특허화를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이제 저는 이제 한국하고 좀 약간 아쉬운 게 뭐냐 한국에 계신 분들이 특허 내는 걸 되게 비용을 아깝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좀 아쉽긴 한데 특허도 낼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제가 벌써 제 메타버스 제가 발명자라 가지고 메타버스하고 이 NFT 뭐 웹3 연동한 특허 한 4개 벌써 제가 출원을 했고요. 저도 아이디어가 계속 떠오르니까 이제 계속 출원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상당히 할 일이 많다라는 거죠.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더 질문 계시면은 질문하시면 아니면 코멘트라든가 뭐 아니면 뭐 KV 쪽에서 뭐 의견이 있으시다든가 뭐 그러면 5분 정도 더 할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 대표님 하시는 것도 좀 소개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죠? 그 평가 요즘에 평가 얘기를 많이 나오는데 사실 NFT도 아직까지 이게 아까 좀 정량적으로 뭔가 평가하기에는 좀 약간 이르긴 하지만 이쪽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파이어니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하시는 일 소개하시고 또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 안녕하세요. 뭐 또 말씀하시니까 또 말씀하게 됐는데 현재 그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크립토 쪽 평가를 하고 있는 글로우 아이스레이팅스 백승환 대표입니다. 현재 뭐 말씀 주신 것처럼 기존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이나 이런 약간 그 크립토에 대한 평가에서 현재 진화하고 있는 또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그 NFT에 대한 이제 평가 부분인데 NFT 평가를 기존의 그 크립토처럼 A, B, C, D, E로 크레딧을 매기는 부분에는 약간 좀 한계가 있어서 지금 평가 모형이 약간 변형되는 게 이제 약간 오디세 가깝게 그냥 NFT 발행에 대한 그 대상에 대한 실제로 권리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오디세에 대한 개념이 지금 강화되고 있고 추가로 솔직히 평가 회사들이 밸류에이션 하는 거는 하지 않고요. 그 가치가 어느 정도의 가치냐는 측정하는 거는 기존 그 크레딧 레이팅도 마찬가지고 그냥 위험도 정도만 평가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NFT는 그 NFT 대상에 대해서 권리관계 있는지 오디트하는 거 베이스로 해서 그 NFT 대상이 어느 정도의 위험도 있는 정도로 현재 평가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인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현재 계속 모형이 진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밸류에이션은 아마 여기 계신 분 것처럼 가치 평가는 평가 회사의 영역은 아니라서 또 다른 영역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근데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원본 증명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제 앞으로 이제 이게 보편화가 되면 실제로 내가 사는 NFT가 실질적으로 그거에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만든 NFT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 저도 사실 특허에다 담았거든요. 이제 패션 같은 게 디자이너가 실제 디자이너가 그거를 디지털 해가지고 메타버스하고 NFT 하느냐를 걸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거기에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가죠. 우리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셀프 소브레인 아이덴티티, DID라고 하는 개념들 이런 것들을 쓰고 이제 테크니컬하게는 이제 할 수 있는 커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그거를 근데 맘 먹고 속이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것들에 대한 건 아직 뭐 아직 그래서 제가 볼 때는 NFT는 할 일이 너무 많고요 좀 무궁무진해요. 예? 가치 평가 그 해가지고 어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NFT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시장에 매스 마켓에 갔을 때 아까처럼 이 원본 증명 어떻게 할 거냐, 내가 권리를 제대로 이전했느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 거냐, 조정을 어떻게 할 거냐, 뭐 등등 우리가 기술적인 거, 비즈니스적인 거 떠나가지고서도 우리가 이 사회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잘 돌아가려면 그런 것들 다 구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NFT도 할 일이 굉장히 많고 저는 이제 백 대표님이 그런 쪽에는 굉장히 이 선도적인 역할을 한국에서 하시고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글로벌렉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도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앞으로 전도 유명한 쪽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특허 이거 무시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 특허 지금 다 점정들 하고 있는데 왜냐면 저는 이제 프론티어에 있으니까 제가 직접 출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특허청에 이런 데 공개되려면 꽤 시간이 걸리는데 저는 이제 프론티어에서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고 아까 얘기한 특허에 대한 메타버스 웹3 뭐 NFT 특허 분석 다 해가지고 제가 다 한번 보면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국에서 좀 열심히 했으면 하는 게 생각이고 특히 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제가 하나 예를 들을게요. 제가 요즘에 이제 아까 얘기해 뭐냐면 이제 패션의 NFT 수익화를 위해서 새로운 가치 평가 방법을 만들기 위해서 리퀴디티라는 거 이걸 어떻게 줄 거냐 하는 건데 이거를 열심히 고민하면서 자료도 많이 찾고 하다가 굉장히 획기적인 모델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야 제가 다른 모델들은 보면서 근데 이거는 제가 보면서 와 그리고 제가 감탄했다라는 거죠. 야 이런 생각을 했어? 프라이싱을 오토매틱 근데 이게 뭐냐면 D5는 오토매틱 마켓 메이커라고 하는 우리가 유니스왑이라든 이런 거에서 하고 있는 번딩 커브라는 개념을 갖고 와서 뭐 해요. 이제 디파이를 하시는 분들은 아는 건데 이제 그걸 변형해가지고 했는데 여기서 오토매틱 프라이싱 하는데 다른 게 뭐냐면 여기 이제 우리가 이 예치를 한다 그래요. 풀의 예치를 하는 것들이 이제 이 NFT가 이게 리퀴디티가 안 좋은 거, 리퀴디티 안 좋은 걸 풀에다 담으면 그걸 갖고 뭘 만들어도 리퀴디티가 안 좋거든요. 근데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했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누가 했는지 제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아시겠지만 이게 이 숨은 인재들이 있어요. 숨은 인재들. 이 숨은 인재들은요. 뭐 링크드인이나 이런 데 자기 걸 잘 안 올리고 되게 디코드나 아니면 우리가 얘기하는 디센트럴라이즈의 이 메신저나 뭐 아니면 텔레그램 이런 데에만 활동을 해요. 뭐 아니면 기터브나 제가 기터브에 가가지고 이 사람들의 이제 필명을 보고 열심히 찾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제가 그래서 감탄했어요. 어, 어, 저는 이 분야에서 획기적으로 뭔가 제대로 만들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 많은 그 외국에 있는 네노라는 만들어낸 뭐 디파이 모델, 뭐 NFT 뭐 유동성 모델 이런 것들을 다 봤는데 저를 감탄시킨 모델이 있어서 누가 했지 해가지고 궁금해서 봤는데 한국에 있는 전문 개발자인데 재밌는 거 뭐냐면 거기 핵심 개발자가 루나의 또 핵심 개발자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한국의 이 블록체인 제가 옛날에 굉장히 실망했던 게 뭐냐면 한국 블록체인이 이게 어디로 가냐 맨날 사기 있고 그랬는데 개발자들이 이런 획기적인 글로벌 레벨의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들이 이 비하인드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고 엑스퍼트를 갖고 있느냐 하는 거가 제가 요번에 한번 감탄을 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한번 같이 한번 모아서 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여기 바로 NFT 이 사람들이 하는 게 NFT와 이런 웹3와 메타버스와 이런 걸 연동하는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국이 굉장히 앞으로 유망한 분야가 될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쪽에 동참한다 그러면 뭔가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시간이 된 관계로 제가 오늘 2시간은 다 꽉 채운 것 같네요. 그래서 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오늘은 여기로 마치기로 하고 제가 뭐 KVA랑 더 얘기를 해서 이런 교육 과정에 대한 커리큘럼도 개발하고 뭐 여러 가지 좀 설문조사도 하고 해서 이게 공식화되면 뭐 오늘 조인했던 분들한테 또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오늘 했던 내용은 이제 녹음은 제가 또 다 지금 이제 녹음되고 있으니까요. 이걸 해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장시간 동안 많이 또 경청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다음에 이 기회를 만들어 주신 KVA의 여러 가지 뭐 이 관계되신 분 조견 여기만 이 사무총장님하고 그다음에 황영재 우리 주임님 그다음에 또 이 대표님 그다음에 이제 우리 또 이거를 소개해 주시고 또 굉장히 저를 열심히 또 저를 이렇게 서포트해 주시는 우리 백승경 대표님 또 되게 감사드리고 또 하여튼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오늘 이 강의 특강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레코딩을 끄도록 하겠습니다.